자, 이제 교육과 그리고 포상금 보실 건데요. 자, 교육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포상금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포상금의 케이스 위주로 해서 나중에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을까요? 자,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자세하게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4회 때, 25회 때 나왔었다가 26회만 잠깐 건너갔었고요. 그냥 서술형으로 나왔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교육은 직무교육, 그리고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 교육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침,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교육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 교육의 특징을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육도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교육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리고 교육은 누가 실시할까요? 그리고 교육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특히 이제 그 정도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수교육은 제때 안 받으시면요. 나중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이 아니라 자그마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물론 이제 별표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놨지만 최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제재를 받을 거니까요. 속에서 막 욕 나올 건데 2년마다 욕하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2개월 전에 통보를 줄 거니까. 그리고 한 이틀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받으면 될 거니까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자, 교육도 이제 종류를 잘 기억하시면서 누가, 그리고 언제, 그리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내용을 받게 될 건지, 자,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우리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직무교육, 그 내용 같은 것은 시험 문제에 구체적으로 자료 안 냈으니까요. 여기는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실무교육. 우리 실무교육의 내용. 자, 먼저 실무교육은 중개업을 생전 안 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처음이다 보니까요.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특히 이제 법률 지식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은 개론 빼놓으면 이제 민법도 법,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당연히 법이고요. 그리고 등기법이 됐건, 그리고 지적에 관한 법률이 됐건, 지금 이제 공간정보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세법이 됐건, 공법이 됐건 다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법률 지식을 시험 보실 때는 60점 그냥 겨우 합격하셨으니까 법률 지식을 배워보자 해서 교육 내용에 법률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개나 경영은 전혀 안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중개나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윤리도 전혀 모릅니다. 윤리 부분도 여기는 이제 한번 알고 갑시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뭘 합니까?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주시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내용에서 이제 특히 이제 법률 지식 꼭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연수 교육은 법이나 제도의 변경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또 실무 교육에다 법 제도나 변경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법률 지식입니다. 뒤에는 똑같습니다. 중개나 또는 경영실무나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앞쪽에 법률 지식 꼭 주의하십시오. 그 법률 지식이 여기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시권자. 나중에 이제 직무교육을 가면은 거기는 등록관청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 시도지사만, 그러니까 장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니고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 아래쪽에다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 일이 바빠요. 그리고 등록관청 시장, 군수구 정장, 그분들은 뭐를요? 실무교육 실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오로지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을 주신 분, 시도지사가 바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쪽에서 한번 보시면요. 교육 대상자는 누구냐?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을 하시려는 분, 누굽니까? 대표자. 근데 대표자에 해당되는 우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3분의 1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입니까? 전원, 모든 인원. 그럼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는 뭐를요?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자, 누구를 빼고 안 받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받느냐 안 중요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중개보조는 안 받습니다. 중개보조는 따로 교육이 있어요. 여기 교육은 자그마치 4일 정도나 받습니다.
근데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돼요. 주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폐업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자, 1년 이내는 실무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요? 업무 손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대신에 1년이 경과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실무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왜요? 나중에 업무 손뗀 지 너무 오래되면은 나중에 감을 완전히 잃으셨을 겁니다. 다시 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폐업으로부터 1년 이내냐, 1년 경과가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무교육을 다시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또 결정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4번, 5번 정도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무교육 시간은 얼마입니까? 시간 꼭 주의하시고, 시간 자체는 28에서 32. 자, 먼저 4일 동안입니다. 근데 오전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럼 8시간. 하루 8시간, 4일, 48에 30입니다. 근데 딱 하루는 4일째는 오전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4시간을 빼줍니다. 32에서 4를 좀 빼주세요. 얼마입니까? 20. 바로 이제 여기는 8시간. 28에서 32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32에서 44였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아니고 경매 쪽에 갔을 때는 또 32에서 44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32가 최대입니다. 하루는 4시간 빼줍니다. 오전만 하니까. 여기는 28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이 먼저 나왔고요. 이제 지침,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우리 연수교육, 그리고 실무교육,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쑥날쑥 하니까요. 자, 그런 교육을 바로 획일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무슨 지침을 마련해서 누가 장관이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 시행을 할 수가 있다. 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 그리고 앞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어느 시에서는 또 아니면 어느 도에서는 풍수지를 하기도 하고요. 어느 또 시도에서는 안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냐고. 그러면 아래 것들이 잘못하면 꼭 윗사람 장관이 등장합니다. 장관이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뭐를요? 지침을 마련해서 다 그렇게 해라 라고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시행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세 군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굵게 좀 써놨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전국적인 균형, 전국 대표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장관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기. 저 그때 실시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가장 뒤통수 많이 때리면 끝에다가 실시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앞쪽에다가 시도지사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X.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지침을 마련할까요? 장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시험 문제감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박스 정도의 교육의 목적이나 아니면 또 대상이나 시간이나 강사의 자격이나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획일적으로 맞춰라. 한번 박스 7가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강료도 차이가 있으면 안 돼. 고스란히 할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직무교육 나올 거예요. 직무교육 아래 것이 봤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이 맞습니다. 여기는 등록관청까지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간단해서. 뭐 3시간에서 그리고 4시간 잠깐 졸다가 보면 교육 다 끝나서 그 오전에 바로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중기보존 교육이 아주 간단해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서 중개보존 꼭 밑줄 한번 박스 한번 해놓으시고요. 괜히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무교육 받는다. X. 자, 그렇지 않습니다. 소속은 사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요. 여기는 중개보조만 받습니다. 자격증 없는 맨날 커피 타고 청소만 해야 되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만 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사만 잘하고가 직업윤리를 제가 예상을 해서 먼저 얘기한 거니까요. 괜히 그냥 우스갯소리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업윤리 인사나 잘하세요 입니다. 확인 설명 하지도 말어. 뭐 전세권의 전자도 끄집어내지 말아라. 고스란합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신고 일전. 그러니까 여기는 근무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지 누가 알려주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입니다. 괜히 또 직무교육 괜히 받아놨다가 1년 넘어가면 다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비용을 또다시 내놓고 3, 4만 원 내놓고 자, 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누가 시도지사 외에 누가 있다고요? 등록관청 꼭 박스에 놓으시가 등록관청도 뭐를요? 직무교육은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요? 3시간짜리, 4시간짜리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등록관청 시장 군수구청장 당신도 하세요. 라고 여기는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까지도 뭐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까? 직무교육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등록관청 안 된다? X. 아니면 또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X.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지사 옆에 여기 등록관청 장관, 여기서 등록관청까지도 나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장만 안 나와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관계가 끝났다. 중개 보조. 그리고 나갔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만약에 근무를 하고자 하면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받아야 돼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일정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에서 이제 교육 내용, 그리고 시간. 자, 교육 내용에서 오로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컴퓨터하고 인사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직업윤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직업윤리만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숫자 하나만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법률 지식, 중개나 경영실무, 그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까지도 주의하실까요? 여기는 정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아까 실무교육은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8에 32 자그마치 32시간인데 여기는 4시간밖에 4일이 아니라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여기는 교육이 짧아요. 자,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한 교육입니다. 자, 네 번째가 연수교육 보시가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으신 분이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 거기는 연수교육.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자꾸 뭐가 바뀌니까 법이나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아마 우리 공법세법은 나중에 수업 진행 중에도 맨날 바뀌었다고 교재가 새로 나왔는데도 수정을 막 계속했습니다. 2년 되면은 공법세법은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법 제철을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법 다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뭐가 달라졌다. 거기 날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보신 후에 날짜가 좀 달라졌다. 그럼 무슨 규정이 달라졌는지 그거 꼭 보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거래사고 일으켜 놓고 배운 대로 설명했다가 잘못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수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까 보셨던 실무교육 받으셨던 분, 그러면 대표자, 책임자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자, 임원이나 사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이분들이 뭐를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또 연수교육에다가 중개보전 X, 중개보전 X라고 잘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안 받아요. 그냥 컴퓨터하고 청소는 계속 잘하기만 하면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법제도하고 변경하고도 관련이 없을 겁니다. 왜요? 확인 설명을 못 하잖아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바로 내용, 요 내용을 꼭 주의하실까요? 그래서 여기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법, 그리고 제도의 변경. 법제도의 변경을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위에다가 법률 지식 X개입니다. 법률 지식은 실무교육 때 이미 받았던 거지. 또 여기다가 법률 지식을 연수교육의 내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달라져서요. 법제도가 변경돼서 변경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는 이제 똑같고요. 중개하고 경영실무 그리고 직업윤리는 또 2년마다 달라질 수가 있을 거니까요. 거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연수교육을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통지가 필요할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간 자체 보시면 12시간에서 16시간. 여기는 이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8에 16. 에다가 하루는 오전만 하고 오후는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시간입니까? 12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연수교육은 알려줄 건데 얼마 전까지 알려줄까요? 얼마 전까지입니까? 2개월 전. 지금 계속 2개월입니다. 먼저 2년마다 받는 게 연수교육. 그리고 이틀. 28에 16, 16시간. 하루는 4시간 빼주니까 12 앞에는 최소 시간은 거기다 또 2개월 전까지 계속 지금 숫자 2하고 관련됩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교육 일시가 언제고 무슨 내용인지 그거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월 전까지 통보. 뭐 예전에는 7일 전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그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교육까지도 여기는 신경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사 등, 자, 등이니까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오랜만에 세 분이 모두 등장합니다. 무슨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모두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 가서 봤습니다. 중개보증까지도 거래사고 내면 안 될 거니까 거기도 모두 대상, 거기다가 비용까지도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육은 다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다 없지 하여야 한다 그러지는 않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옆에도 한번 보시면 이제 교육 일시 등의 여기도 통지,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여기는 열흘 전까지입니다. 여긴 또 2개월 전이 아니라 여기는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7일 너무 짧으니까요. 열흘 전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다 연수교육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두 개는 알려줘요. 통지를 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우리 박스에다가 다 한번 정리를 쭉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정말 꼭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 교육 시험 문제 과목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육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요. 교육 종류가 정말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 교육의 종류를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육이 이제 실무 교육. 가장 중요한 실무 교육은 누가, 그리고 언제, 몇 시간,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받게 될까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무슨 교육? 연수 교육을 먼저 보실까요? 연수 교육은 누가 받고 그리고 누가 실시를 하고. 세 번째는 또 아래 것 자격증 없는 종업원이 받는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거는 직무 교육입니다. 직무 교육은 누가 받을까요? 누가 실시를 할까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네 번째가 지침도 있었죠. 교육의 지침을 누가 마련하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래사고 예방도 있습니다. 거래사고를 이렇게 거래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뭐라고요? 여기도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로 점검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완벽하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실시권자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실시는 누가 할까요? 실시권자가 분명히 좀 다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여기는 시도지사가 한 사람입니다. 시도지사면 국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교육도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니까 여기도 역시 장관 없고 등록관청 없고. 대신에 이제 직무교육만큼은 간단하니까요. 여기는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는 두 사람 시도지사도 나오시고 누구도 나오시고 등록관청님은 시장군수구청장 장관만 나옵니다. 나란 일이 바빠서. 그래서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까지도 여기 같이 나옵니다. 여기를 꼭 주의하십시오. 직무교육은 괜히 또 연수나 실무교육에다가 등록관청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없잖아요. 아주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장관 X국입니다. 장관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등록관청도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에서는 여기는 나와요. 두 사람 나오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침은 누가 말할까? 자꾸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들쑥날쑥합니다. 막 시도마다 막 다르고 시군구마다 막 다르고 들쑥날쑥하니까 누가 지침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래서 아래 것들이 잘못하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누구? 장관, 국장입니다. 장관이 등장해서 똑바로 안 하냐 그럴 겁니다. 장관. 그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국가가 모두 등장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분이 모두 등장할 건데요. 첫 번째 누구?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기 나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란 일이 바빠도 거래사고 예방은 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 맨날 나오신 분 여기만 빠지고 여기도 다시 나옵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록관청도 나와요. 시장님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안 하실 겁니까? 등록관청도 하셔야 돼요. 자, 국가는 모두 등장해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누가 대상입니까? 대상자.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을 사람은 누구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당연히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 받아요. 전원입니다. 자, 임원이 됐건, 그리고 누가 사원이 됐건, 여기다 또 3분의 1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을 때 등록 기준에서 받았었고요. 하여튼 교육은 다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까지도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당연히 실무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연수교육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은 옆에서 보셨던 대표자 당연히 받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도 당연히 받습니다. 대표자가 됐건 책임자가 됐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사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임원사원. 그래서 임원사원도 좀 안 써놓긴 했지만 받고, 그 다음에 여기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으셨던 분이 받습니다. 여기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직무교육 주의하십시오. 누가? 괜히 또 소속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받는다? 아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중개 보조원, 자, 보조원, 커피 타고 청소만 하면 보조원. 요 사람만 받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따로 누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지침.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누가 받아요? 여기 정말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 보조원까지 나와요.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다 나오더니 여기도 다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표자 당연히 받을 거고요. 대표자가 됐건 누가 됐건 책임자가 됐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다 받고, 그다음에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다 받고입니다. 자,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모두 다 받고. 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뭐하고 받고입니다. 특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까지는 알겠는데, 자, 누구요? 중개보조원도 받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개보조는 안 받는다 그러지 말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었습니다. 여기는 중개보조원도 당연히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가 모두 나오고, 그리고 종업원까지 모두 등장하고 계십니다. 다 모두 동원하는 게 바로 거래, 사고, 예방교육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시간도 꼭 주의하실까요? 시간은 이제 얼마 정도, 실무교육 얼마 했습니까? 32, 4빠지 32. 근데 앞쪽에 최소 시간 얼마입니까? 4시간은 빼줄게. 28시간.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얼마라고요? 32시간. 그래서 여기는 이내. 로 해서 이제 가장 길었을 때는 32, 가장 짧았을 때는 28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얼마 했습니까? 이틀. 계속 2년마다 그리고 이틀이었습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그러면 이빨이 16이니까 16시간 알겠는데 앞에는 얼마입니까? 4시간은 빼줄 게 얼마입니까? 12시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무교육 근무 전에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알리는 것도 없는데 여기는 연수교육 얼마입니까? 2년마다였습니다. 자, 2년마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통보합니까? 2개월이었습니다. 자, 2개월 전까지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계속 지금 2루 갑니다. 막 쌍욕을 날리고 또 여기도 이틀이고 계십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입니다. 전까지 뭘 한다? 통보를 한다. 그리고 연수교육만 통보를 하지.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통보를 하지, 다른 쪽은 통보 안 한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알아서 받으세요. 여기도 먼저 가서 알아서 받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얼마요? 직무는 짧았습니다. 3시간에서 얼마라고요? 4시간. 4시간은 바로 이 내에서 뭐를요? 직무교육을 받는다. 여기는 알려줄 거는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침도 시간 같은 얘기는 전혀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여기도 따로 시간 얘기는 없는데 얼마 전까지 통보합니까? 여기는 열흘 전, 10일 전까지였습니다. 여기도 헷갈리면 안 되고요. 10일 전까지 바로 뭐합니까? 바로 통보를 해서 비용도 아예 공짜로 해줄 테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여기도 10일 전까지 알려주겠다. 2개월 전까지 통보, 열흘 전까지 통보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 내용도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교육 내용은 뭐가 될까요? 자, 교육 내용은 시험 문제 가면 자꾸 언급을 안 했으니까요. 여기는 꼭 주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실무 교육은 자,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법률 지식이었습니다. 여기다 법 제도의 변경 그러면 안 됩니다. 법률 변경, 법률 지식. 그래서 이제 법 제도의 변경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맞으니까요. 바로 법률 지식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뒤에는 똑같습니다. 중개 생전 안 해봤고,
그리고 뭐도 안 해봤고 경영도 안 해봤고 해서 이제 경영 실무 쪽 그다음에 윤리 알아야 됩니다. 막 손님 오든지 말든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직업 윤리입니다. 바로 중개. 자, 중개에서 이제 바로 여기는 직업 윤리로 보시고요. 직업 윤리 같은 것도 여기도 대상입니다. 직업 윤리등 그리고 이제 연수 교육은 자 특히 이제 법률 지식 말고 이제 뭐였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꾸 바뀐다고? 여기는 법이나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법이나 제도의 뭐라고요? 변경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꾸 바뀌니까 2년마다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법 제도가 바뀌잖아요.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똑같습니다. 자, 중개 그리고 경영 실무 여기도 다시 2년마다 달라졌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커피 타고 인사하는 것도 여기도 직업 윤리도 약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업 윤리 등까지 해서 두 개는 똑같은데 첫 번째가 좀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중개 보조는 뭐만 커피 타고 청소만 잘해. 여기는 오로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직업 윤리. 커피 타고 정말 청소만 잘하면 됐지 뭐 다른 거 뭐가 필요하겠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침에서는 뭐 교육 내용이라는 거 아니고 여기는 뭐를 전국적인 아까 보셨던 전국적인 뭐를 위해서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자꾸 균형이 안 맞다기입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삐끄덕거리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그리고 시행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시행은 할 수 있다고 했지. 시행을 하여야 한다.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안 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여기는 정말 거래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두 등장해서 실시를 하고 거기다가 뭐를요? 교육비를 지원을 꼭 해준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해서 이제 공짜로 해줄 테니까 많이 와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교육비까지 지원. 여기는 모두 다 비용을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특혜가 좀 있다는 게 바로 뭐 거래사고 예방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메모를 조금 잘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시험 문제 어차피 나올 거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그래서 이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해놓으시고요. 거기다 이제 포상금까지도 한 문제가 또 나오게 될 거니까요. 자, 뒤쪽에 이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거 거기는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제 문제감을 이제 크게 치지는 않겠지만요. 먼저 첫 번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거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실무교육, 연수교육도, 직무교육도 여기도 맡길 수는 있습니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맡기는가? 시도지사가 여기입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물론 이제 등록관청도 연수교육은 아까 보셨던 직무교육은 맡길 수가 있을 거니까 등록관청도 나올 수는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도 나올 수는 있고 근데 아무나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맡길 곳은 따로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여기는 강사가 누가 필요한지, 여기도 시험 문제 내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다 필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실까요? 자, 1번에서 특히 이제 강사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고요. 누가 강사가 될 수가 있는지,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특히 박사는 아예 기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해서 그냥 박사 자격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2년 경력이나 뭐 3년 경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박사에다가 동그라미 주셔야 됩니다. 박사는 좋겠다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대학 또는 전문 대학에서 교수는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강사 정도면 대역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2번에서는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해서 뭐를요? 강의한 그냥 경력이 있으면 되는데 얼마 전임 강사 아니래도 뒤에 보시면 2년은 경력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 정도 밑줄여 놓으시고요. 여기는 2년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3년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가장 또 서러우신 분이 계십니다. 3번, 6번. 여기는 석사입니다. 박사 아래가 이제 석사인데 석사에다가 한번 밑줄여 놓으시고요. 네, 실무 경험이 얼마입니까? 경력이 자그마치 3년입니다. 석사에 석3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사는 몇 년? 3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석사에다 2년 그러면 X입니다. 네 번째, 변호사만 나오고요. 자, 변호사는 얼마입니까? 변호사 특별 대우 해줘야 됩니다. 2년. 변호사한테 3년 그러면 안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보시면 거기는 7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또 공무원이라고 봐줍니다. 7급 6개월로 또 봐줍니다. 7하고 6이 근처에 있으니까 가깝다고 봐준다. 6개월. 여기도 2년이나 3년 그러면 X입니다. 숫자 바꾸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 이렇게 푸대접을 받습니다. 얼마입니까? 공인중개사도 3년, 우리도 정말 변호사가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여기도 변호사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사, 아주 자격증 쭉 나옵니다. 법무사, 저 끝에 세무사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3년 이상 경력은 있어야 실무교육의 강사하게 되면 돈을 많이 줄 거니까 한번 여기는 강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는 3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2년 그러면 X.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얼마요? 50제곱미터 하나면 됩니다. 50제곱미터니까 얼마 안 됩니다. 한 15평 될까 말까 할 건데 책상 뭐 한 5, 6개 넘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 2번에서는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요. 근데 주의하실 게 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있었고 그리고 협회도 있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바로 대학 외에도 여기도 이제 공기업이나 아니면 준정부기관도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학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실무교육은 그냥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냥 대학 그러면 X, 부동산 관련 학과도 밑줄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서는 아예 시험 쪽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말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 X 해놓은 것도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대학에는 못 맡긴다. 그리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어디다가 맡겼는가? 시험도 누구한테 맡겼는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어디다 갈릴까요? 일간 신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어디다 갈린다고요? 관보에만. 관보 일간신문은 정말 공고를 안 합니다. 일간신문 X. 비싼 돈 주고 무슨 신문에다가 내는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우리 포상금은 꼭 한 문제감으로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포상금도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한 문제감 대비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포상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포상금까지 나오니까 얼마라고요? 자, 시험 문제가 몇 개? 2개는 최소한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신고 대상을 꼭 주의하시고요. 아무나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 바로 몇 사람? 3사람 있는데 요 3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무조건 그냥 신고하시면 나중에 신고 잘못했다고 무고죄로 포상금 5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교도소를 역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3학년 2반에서 이제 무거운 줄 보실 건데 무등록으로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이분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얼마 준다? 50만 원 준다. 노래방 신고할 거 없습니다. 자동차 신고할 거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우리 나중에 최근 거짓할 때도 봤었고 무거운 줄에 거짓도 볼 건데 거짓으로 등록을 하신 분. 자, 뒤에 이제 부정한 방법입니다.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여기 등록을 안 한 경우 여기는 등록을 했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뭘 하신 분, 등록을 하신 분, 그분을 신고하시라는 겁니다. 등록이 없거나 거짓으로 자격증 위조에다가 등록을 하신 분, 그분을 알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뭐 빌려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자격증, 그리고 뭐 등록증입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게임입니다. 그리고 뭐 하신 분? 양도 대여 한자. 근데 양도 대여 한자를 찾으라고 하면 안 나올 겁니다. 사무소 빌려주고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찾으려면 서울의 김서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수, 이분은 사무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양수 대여 받으신 분, 대여 받은 자, 이분을 신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다? 포상금 50만 원 주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방 확인됐잖아요. 왜냐면 자격증에 걸려있는 사진, 밖에 나와서 계약서 쓰고 있는 분의 얼굴 비교를 하면은 저 사람은 남의 자격증 빌려 썼다, 안 썼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봐도 신고 대상에 안 들어가네요. 금쟁이는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쟁이도 신고 대상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사무소하고 관련 없습니다. 사무소. 그리고 이중 등록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중 등록도 아닙니다.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설치했다고 괜히 그냥 주책맞게 신고를 하시면 여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개시설물 설치도 뭐는 신고 대상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유사명칭도 아닙니다. 유사명칭이나 그리고 비밀준수 같은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비밀준수 안 했다고 괜히 그냥 나중에 신고하시고 정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포상금 금액이 나오고요. 자, 포상금. 그래서 포상금. 한번 첫 번째 금액은 얼마라고요? 자, 금액은 50만 원. 자, 50만 원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에 이제 보조. 자, 국고에서 포상금을 보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조는 얼마일까요? 100분의 50입니다. 자, 보조는 1분만 보조하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전부도 보조한다. 시험 문제가 틀렸습니다. 일부만 보조하지 전부는 아니요입니다. 그러면 보조 비율은 얼마일까요? 그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이라는 겁니다.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내였습니다. 이내. 그러면 100분의 50이면 얼마가 될까요? 25만 원 되겠죠. 자, 25만 원. 25만 원 나오면 또 X라고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자, 지급은 보조는 얼마라고요? 25만 원 이내에서. 자, 전체는 50만 원이지만 지원은 얼마라고요? 100분의 50이 반토막이니까 25만 원 안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포상금은 언제 줄 건가? 지급 시기. 여기가 아주 또 중요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최소한은 공소제기는 돼야. 자, 공소제기니까 소제기는 돼야 됩니다. 만약에 소제기가 안 됐다. 그걸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는 포상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최소한은 소제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다. 무등록도 아니다. 양도되어도 아니다. 포상금을 안 줘요. 그리고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혐의.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그러면 포상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 잠시 소를 유예 보류 어디 도망가서 보류를 시켰다기입니다. 그런 경우 포상금을 여기는 그래도 주겠다. 문제는 있으니까 주겠다. 하여튼 무혐의나 그리고 불기소는 포상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포상금을 받는 우리 이제 여기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방법은 어떻게 줄까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공동으로 무슨 팀을 짰는지 공동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등록 누구 갑을 그리고 어떻게요? 이 팀을 짰는데 어떻게 짰습니까? A가, B가, C가, 그리고 D가, E가 이렇게 5명 팀을 짜서 무등록을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니까? 50만 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머리끈이 잡을 거니까요. 똑같이 뭐 합니까? 쪼개줄 겁니다. 두 사람 오면 25만 원씩 쪼개줄 거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쪼개준다. 이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균등에다가 최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균등에서 무슨 최초가 나옵니까? 공동에서는 최초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초는 접수에서 나올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데요. 근데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때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지.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는데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접수. 만약에 이제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연하게 갑을 신고를 하긴 했는데 먼저 1번 타자가 누구고 A고 그리고 두 번째 2번 타자는 누구고 그러니까 10시에 A가 왔었고 12시에 B가 왔습니다. 자, 세 번째 한 3시에는 누가 바로 C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연하게 여러 사람이 또 신고를 했는데 여기는 순번 접수된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그러면 포상금 한 건당 얼마인데 50만 원인데 이거를 쪼개줄까요? 아니면 가장 빨리 오신 분한테 포상금을 줄까요? 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초라는 겁니다. 자, 접수가 된 경우는 순번이 있다는 소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접수표 뽑잖아요. 입니다. 그럼 여기는 최초로 여기는 이제 최초로 누가 하신 분?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금을 얼마? 50만 원. 그러면 A한테 50만 원 모두 다 한꺼번에 몰아주는 거지. 여기는 쪼개서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접수된 경우에도 균등하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건 X라는 겁니다.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네요. 시공 구청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쪽에입니다. 누구한테 쪼개줍니까? 한 사람이 다 받을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포상금까지도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거다. 예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교재만 간단하게 한번 나오실까요? 먼저 포상금 지급은 먼저 신고할 곳은 이제 두 군데입니다. 등록관청하고 수사기관 두 군데 나란히 한번 밑줄 놓으시고요. 근데 좀 이따 이제 포상금 준다고 할 때는 한 군데 이렇게 좁혀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1번 이렇게 세 사람 있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포상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로 2번. 한 건당 50만 원. 자, 국고에서 얼마 보조한다고요? 100분의 52 이내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많으니까 포상금 나한테 안 나올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국고에서 다 보조를 해드릴게요. 반토막 정도는 충분히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신고만 해주세요. 자, 그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급 시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검사가 최소한 공소제기는 해야 포상금 주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결정 정도는 나야 포상금을 주지. 무혐의, 불기소는 포상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지급 시기 언제라고 했습니까? 먼저 포상금은 신고일 때 주는 거 아니고요. 신청일 때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조회를 한 후에 의심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정일 아래다가 신고일 신청일 X 그리고 1개월 대신에 3월 이렇게 나오게 되면 X니까요. 그런 것들은 동그라미 2번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에 등록관청에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니까요. 등록관청 옆에다가 수사기관은 X 거기는 포상금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고발 같은 거, 신고 같은 거 접수는 받아주는데 누가 수사기관은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서만 준다는 겁니다. 등록관청 한 군데 그리고 1개월 이렇게 숫자 1로 세트를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포상금 지급 방법이 정말 중요하죠. 자, 먼저 공동. 같이 팀을 짜서 공동으로 신고했다. 똑같이 왔으니까 쪼개서 주겠다. 여기다 최초 그러면 X. 자,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동에서는 균등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수, 순번이 있습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정말 달리기가 빠르신 분이 여기는 최초로 신고하신 분이 가장 먼저 포상금을 받아요.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합의된 방법 X. 그리고 균등도 X. 합의된 방법은 공동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합의된 방법이 더 우선하지 합의된 방법이 있는데도 균등 그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포상금 그 신청서 서식까지도 나와있죠. 저 꼭대기를 보세요. 결정일, 신고일 아니라 신청일 아니라 결정일로부터 얼마? 1개월. 등록관청 한 군데 그리고 숫자 1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정말 수령할 계좌까지도 아예 계좌로 쏴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포상금은 줄 테니까 신고만 좀 해주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케이스까지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까지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거기도 시험 문제를 가끔씩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나와 있는 수수료 납부. 자,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실 때 수수료 내셔야 돼요. 금액 안 물어볼 건데. 자, 두 번째, 자격증을 뭐 할 때 교부는 아니고요. 재교부 때 수수료 내야 돼요. 자, 축하선물 처음에 교부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2번 옆에다가는 교부 수수료 X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셔야 되고요. 자, 인지 같은 거, 증지 같은 거, 면허세 같은 거 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등록증 재교부 당연히 내야 되고요. 자격증도 내는 대역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내셔야 됩니다. 자, 5번에서 이제 신고필증 재교부 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조례를 보니까요. 1번, 2번 다르죠. 왜냐면 공인주사 시험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조례는 시도의 조례. 자격증 누가 줍니까? 시도지사가 주잖아요. 그럼 어느 조례입니까? 여기도 시도의 조례. 근데 3번, 4번, 5번, 6번은 우주선 내기도 아주 쉽습니다. 거기는 시군구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약간 다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서 업무 위탁이 있었죠.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면 그때는 시도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험 문제 엉뚱합니다.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데 시도의 조례를 수수료 낸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자격증도 재교부 업무를 맡긴다고 하면, 공단에다 맡긴다고 하면은 여기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 문장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굵게 써놨습니다. 먼저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럼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문제가 여기서 바로 넘어갑니다. 위탁받은 자가 결정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있잖아요. 위탁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그 문장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보류작물이 없이 위탁한 자가 바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요. 위탁받은 자가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돼요. 이 문제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면 여기까지 그러면 교육도 한 문제 그리고 포상금도 한 문제 이번 시간에 두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수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